무수무는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형님, 이곳 지형이 넓고 평평하니 여기서 하지요. 그러자 무도뉴가 좋다며 짧게 대답하고는 장검을 빼들었다. 형님, 만약 오늘 결투에서 제가 졌는데 형님이 절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다 해도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원수 갚는 것과 아버지를 모시는 것, 그리고 부를 돌보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형님께 부탁드립니다. 무수문의 말에 무삼통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 입장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무도뉴의 말에도 무수문은 여전히 검을 빼들지 않고 말을 이었다. 형님과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헤어져서 서로 목숨처럼 아끼며 의지해왔어요. 지금까지 사소한 일로라도 말다툼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자 무도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왜 양보가 되지 않을까? 그러자 무수문이 말했다. 형님, 누가 이기든지 이 일은 평생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와 부가 너무 상심하게 될 테니까요. 그 말에 무도뉴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손을 꼭 쥐었다. 형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삼통은 두 아들이 원래는 우애가 깊었다는 사실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었다. 그가 즉시 뛰어나가 말리려는 순간 이미 두 사람은 검을 치켜들고 대치했다. 곧이어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두 형제는 마치 원수를 만난 듯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살수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무삼통은 마음이 아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삼통은 마음이 아팠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를 잃고 두 아들마저 저 지경이 되었으니 그저 눈물만 흘러내릴 뿐이었다. 비록 한때 정신이 온전치 못해 두 아들의 곁을 떠나기는 했으나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식들이었다. 어릴 때는 누구도 편애하지 않았고 똑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두 아들은 마치 원수를 만난 듯 서로를 향해 검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나서서 말리면 당장의 싸움은 그만두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또 승패를 가리려 할 것이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두 사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붙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양과는 사실 무씨 형제들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어릴 때 받은 수모도 잊을 수 없었고 후에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적대감을 씻어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씨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저 쓴웃음만 지었다. 그러나 무삼통이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안쓰럽게 느껴졌다.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목숨 죽기 전에 착한 일이나 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양과가 무삼통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선배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무삼통은 온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양과를 바라보았다. 양과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과연 두 형제의 싸움을 멈추게 할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드님들께 무례를 좀 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배님께서는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무삼통이 양과의 손을 꼭 쥐었다. 그저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양과는 무삼통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콧날이 시큰해졌다. 내 아버지도 만약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날 사랑해 주셨겠지. 양과는 무삼통의 손을 마주잡으며 빙긋 웃었다. 선배님, 절대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무씨 형제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원려검법으로 싸우고 있었다. 강남 7개 중 한 소형의 절기인 원려검법을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배워왔다. 그들은 수도 없이 함께 원려검법의 초식을 연습했으나 오늘은 평소 연습하던 때와 달랐다. 서로 상대를 향해 초식을 전개하며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양과는 잠시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백부님 자신의 무공은 당대 제일인데 가르치는 데는 그다지 소질이 없으셨군. 그리고 무씨 형제 역시 자질이 뛰어난 편은 아닌 게 분명해.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수에게 무공을 배웠는데도 백부님 무공의 100분의 1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군. 양과는 마음속으로 혀를 차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하하.
거기 두 분 잠시 멈추시오. 한참 치열하게 싸우던 무씨 형제는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 각기 뒤로 물러나며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대가 양과임을 확인한 형제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뭐 하는 것이오? 그러자 양과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러는 두 분은 여기서 뭐 하는 것이오? 그러자 무수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검법 연습을 하고 있었소. 그 말에 양과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역시 동생 쪽이 머리 회전이 빠르군. 저리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양과가 피식 웃으며 비꼬듯이 말했다. 두 형제분이 이토록 목숨 걸고 검법을 수련하다니 참으로 대단하시오. 그 말에 무도뉴가 버럭 화를 냈다. 우리 두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서 비키시오. 양과는 여전히 냉소를 띠며 말했다. 두 분 말씀대로 정말 무공수련을 하는 것이라면 내 당연히 끼어들 이유가 없소. 그러나 혹시라도 두 분이 우리 부를 놓고 검을 겨루는 것이라면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무씨 형제는 양과가 곽부를 우리 부라고 호칭하자 깜짝 놀란 눈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그 말에 양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는 백부님과 백모님의 딸이오. 자고로 혼인이란 부모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소. 백부님께서 진작부터 부를 내게 시집 보내려 하시는 건 두 분도 잘 아실 텐데 어찌 이곳에서 우리 부를 두고 싸운단 말이오? 두 분이 날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오? 이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리고 또 사실인지라 무씨 형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좀 더 영리한 무수문이 반박했다. 흥 매파를 통해 혼담이 오간 것도 아니고 양형이 정식으로 청혼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언약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그러자 양과가 무수문의 말을 되받았다. 그래요? 그럼 두 분은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매파를 통해 혼담도 건넨 모양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를 두고 두 분이 이곳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오? 그 말에 무수문이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부를 양형에게 시집 보내려 하실지 모르나 사모님은 우리 둘 중 하나를 생각하고 계시오. 그러니 우리 셋 다 비슷한 처지 아니오? 누가 부를 아내로 맞이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 그러자 양과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젖히며 웃어댔다. 그 모습에 기분이 상한 무수문이 물었다. 뭐가 우습소? 내 말이 틀리기라도 했단 말이오? 그 말에 양과가 비꼬듯이 답했다. 당연히 틀렸고 말고. 뭘 잘 모르시나 본데 백부님뿐만 아니라 백모님께서도 날 사위로 생각하시고 있어. 어찌 나를 댁들과 비교한단 말이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무도뉴가 비웃듯 말했다. 하하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게 있는데 양형 말을 어찌 믿겠소. 그 말에 양과가 답했다. 백모님께서는 진작부터 나를 사위로 점찍고 계셨소. 그래서 나도 목숨 걸고 두 분을 구해드린 것이오. 결국은 다 우리 부를 위해서 그랬던 거지요. 그리고 백모님께서 두 분 중 한 분께 부를 주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소. 그 말에 무씨 형제가 생각해보니 사모님이 형제 중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역시 자기들의 생각일 뿐 그런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었다. 직접은 고사하고 그런 뜻을 암시하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 사모님도 양과에게 부를 주실 생각이란 말인가? 목숨 걸고 싸우던 두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공동의 적을 눈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 발짝씩 다가섰다. 양과에 대한 질투 때문에 무씨 형제는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한편이 된 것이다. 양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부가 두 분이 워낙 자기를 좋아하니까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하는 수없이 두 사람 모두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하하하. 세상에 어떤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단 말이오. 더군다나 우리 부처럼 정숙한 여자는 더욱 그럴 리가 없지 않소. 잘 생각해 보시오. 두 사람 다 좋아한다는 건 두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소? 그 말을 듣자 무씨 형제는 안색이 확 바뀌었다. 모든 게 양과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어쨌든 부는 내 약혼녀고 머지않아 혼례를 올린 후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백년해로 할 사이이니. 양과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용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자. 양과는 화들짝 놀라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득 생각해보니 소용녀가 여기까지 올 까닭이 없었다. 그렇다면 동굴 속에서 이막수가 낸 소리인가? 그게 맞을 듯했다. 이막수는 결코 무시 부자와 대면하지 않을 것이니 양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었다. 두 분께서 뭔가 착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투를 벌이신 것 같은데 우리 장인 어르신의 얼굴을 봐서 내 이 일은 덮어두겠소. 두 분은 어서 양양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장인을 도와 성을 지키는 일에나 힘써주시오. 양과는 이제 아예 곽정을 장인 어른이라 불렀다. 무시 형제는 크게 풀이 죽어 서로 손을 꼭 잡았다. 무수문이 잠옷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소, 곽사매와 행복하기를 바라겠소. 우리 두 형제는 지금 이곳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소. 그러니 안부나 전해주시오. 양과는 뜻대로 되어가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두 사람은 나뿐 아니라 곽부도 증오하게 되겠지.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는 다시 좋아질 거야. 무 선배께서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어? 무삼통은 수풀 속에 숨어서 양과와 두 아들의 대화를 모두 엿들었다. 무삼통은 두 아들의 사이가 좋아지자 물론 크게 기뻤지만 그들이 멀리 떠나겠다 하니 차마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 수풀 속에서 뛰어나왔다. 수문아, 돈유야, 우리 같이 가자꾸나. 두 형제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무삼통은 양과를 향해 깊이 읍을 하며 사례를 표했다. 정말 고맙소이다. 젊은이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무삼통의 눈치 없는 행동에 양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얼른 말을 꾸며대려는데 영리한 무수문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형님, 어쩌면 저자의 말이 모두 거짓인지도 몰라요. 무돈유는 비록 동생보다 언변은 처지지만 눈치는 매우 빨랐다. 그는 아버지와 양과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동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무삼통은 사태가 흐트러진 걸 깨닫고 급히 변명에 나섰다. 오해하지 말아라. 난 양형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다. 무삼통의 말에 무시 형제는 더욱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곽부와 양과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반면 양과와 소용녀는 누가 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절절했고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양과가 했던 말은 모두 거짓임에 틀림이 없었다. 형님, 우리 함께 양양성으로 돌아가서 직접 부에게 물어봅시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버지, 저희와 같이 양양성으로 가주세요. 아버님은 사부님과 사모님의 친구잖아요. 저희와 같이 가서 부의 문제를 상의해주세요. 그 말에 무삼통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생각 같아서는 여자 문제로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두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싶었다. 그러나 야단쳐봤자 아버지 앞에서는 듣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 또다시 목숨 걸고 싸우려 할 게 뻔했다. 가만히 지켜보던 양과가 여전히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 앞으로는 함부로 부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러자 무수문이 소리쳤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오. 우리 부의 이름을 내가 부르겠다는데 양형이 왜 간섭이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양과는 무수문의 뺨을 호되게 갈겼다. 그러자 무수문은 뒤로 두 걸음 물러나며 장검을 꺼내 들었다.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그 모습을 보고 무삼통이 호통쳤다. 수문아, 왜 공연히 싸우려 드는 것이냐? 그때 양과가 정색하며 무삼통에게 말했다. 선배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저쪽에 앉아 계십시오. 아드님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물론 아드님도 절 다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삼통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무삼통은 얼떨결에 양과의 말대로 한쪽에 있는 바위에 가서 얌전히 앉았다. 양과는 군자검을 뽑아들더니 곁에 있는 큰 소나무를 베었다. 그러곤 쓰러진 소나무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부러뜨려 잎을 쳐냈다. 그러자 잠시 뒤 석자 정도 길이의 몽둥이가 만들어졌다. 두 분께서 절 믿지 않으니 지금부터 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는 이 몽둥이를 쓸 테니 두 분은 검을 쓰시오.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 배운 무공을 사용해도 좋고 주사수께 배운 일양지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난 장모님께 배운 무공만 쓰겠소. 내가 한 초씩이라도 다른 문파의 무공을 쓰면 지는 걸로 하겠소. 어떻소? 그렇게 하면 장모님께서도 날 인정한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소.
무씨 형제는 양과가 두 차례나 금융국사를 물리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양과의 무공이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과가 계속해서 장인어른이네, 장모님이네 해가며 마치 부를 정말 자기 여자처럼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혼자서 둘을 상대하면서 검을 쓸 필요도 없고 몽둥이로 상대하겠다고 하니 이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사모님께 사적으로 무공을 배웠다고 하니 더욱 분통이 터졌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두 사람이 진다면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터였다. 무도뉴는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싶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무수문이 먼저 양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좋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소. 만약 전진파나 고묘파의 무공을 한 가지라도 쓰면 그때는 어쩔 테요? 무수문은 비록 양과의 무공이 강하기는 하나 그 모든 건 다 전진파와 고묘파의 상승 무공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도화도에 있을 때만 해도 양과는 무씨 형제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전진파와 고묘파의 무공만 쓰지 않는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았다. 지금 우리가 무공을 겨루는 건 옛날 일 때문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서로 원한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니 만약 내가 지면 다시는 부와 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쳐다보지도 않겠소. 그러나 만약 두 분이 지면 어떻게 하시겠소? 양과가 이렇게 나오니 무씨 형제도 부득이하게 같은 약속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양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소, 만약 두 분이 오늘 진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개나 돼지만도 못한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것이오. 아시겠소? 그 말에 성질 급한 무수문이 알겠다고 말하고는 장검으로 양과의 다리를 공격했다. 그러자 무도뉴도 검을 빼들고 양과의 좌측을 막아섰다. 좌우 협공을 받게 된 양과는 앞쪽으로 훌쩍 뛰었다. 양과는 몽둥이를 위아래로 흔들며 타구봉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왼손 손가락을 뻗어 무도뉴의 혈도를 허초로 공격했다. 그걸 보고 무도뉴가 뒤로 물러나는 찰나 무순문이 짧은 비명을 토해내며 몽둥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양과는 화산 정상에서 홍칠공에게 타구봉법의 초식을 전수받았고 후에 황용이 노유각에게 타구봉법의 구계를 전수해주는 걸 듣고 스스로 초식과 구계를 연결해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었다. 그 후 금융국사를 상대로 석진을 펼칠 때 황용이 신법을 알려주었고 또 모르는 부분을 황용에게 직접 물어가며 배웠기에 완벽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다만 타구봉법을 사용한 실전 경험이 많지 않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할 뿐이었다. 그러나 무씨 형제 정도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한 실력이었다. 양과는 몽둥이를 휘두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무도뉴의 몸 뒤로 뻗어 재빨리 무도뉴의 엉덩이를 철썩 때렸다. 움직임은 그다지 빠른 것 같지 않았으나 순간순간의 동작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전개되니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무도뉴는 아프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양과의 공격에 당한 것이기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게 무슨 사모님이 직접 전수해주신 무공이란 말이냐? 분명 사모님께서 노장로에게 전수해줄 때 몰래 엿들은 것 아니냐?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거늘 몰래 몇 초씩 배운 것으로 우릴 속이려 드는 것이냐? 그 말에 양과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같이 봤는데 왜 나는 할 줄 알고 댁들은 걸려 넘어지기만 할까? 장모님께서 노장로에게 가르쳐준 건 구결뿐이었잖아. 그래서 댁들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타구봉법을 쓸 수 있는 건 장모님께서 개인적으로 초식을 전수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도 사용 못하는 타구봉법을 내가 어떻게 할 줄 알겠어? 무씨 형제는 양과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구결만 듣고는 이렇게 타구봉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양과가 자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공자질이 뛰어나다는 결론인데 그것만큼은 더욱 믿고 싶지 않았다. 무수문은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냈다. 이건 인격 문제 아니겠어? 우리야 개방의 방주만 타구봉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결을 듣고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던 거지. 비겁한 사람이나 몰래 들은 걸 열심히 기억해서 써먹는 게 아니겠어? 그 말에 양과가 앙천대소하며 몽둥이를 휘둘러 두 사람의 어깨를 한 대씩 쳤다. 무씨 형제는 얼굴을 붉히며 급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타구봉법으로 이긴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을 자세로군.
그렇다면 좋다. 내가 장모님에게 개인적으로 전수받은 또 다른 무공을 보여주지. 우리 장모님께서 누구에게 무공을 배웠는지 혹시 아시나? 양과의 장모님 소리에 짜증이 난 무수문이 화를 버럭 냈다. 장모님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다시는 너와 말을 섞지 않겠다. 그러자 양과가 희죽거렸다. 왜 이리 민감하게 구실까? 좋아. 어쨌든 당신들의 사모님께서는 홍방주를 사부님으로 모시기 전에 누구에게 무공을 배웠는지 알고 계시는가? 사모님이야 도화도주의 따님이니 황도주께 무공을 전수받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 그건 왜 묻느냐? 그렇지. 두 분은 도화도에서 오래 사셨으니 잘 아시는군. 그럼 황도주의 절기가 무엇인지도 잘 알겠군. 황도주께서는 문무에 고루 능하셔서 달리 절기고 말고 할 게 없으셨다. 그래, 그 말도 맞긴 맞지. 그렇다면 검술로 본다면 황도주는 어떤 검법을 주로 쓰셨지? 알면서 왜 자꾸 묻느냐? 황도주의 옥소검법은 무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말에 양과가 물었다. 그럼 황도주의 옥소검법을 본 적이 있나? 그러자 무수문이 쓴웃음을 지었다. 황도주께서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무공을 쓰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 어느 해 황도주의 생신날 사모님께서 황도주를 위해 잔치를 베푸신 적이 있는데 그때 잔치가 끝난 후 사모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다. 너는 이미 전진교에 가 있을 때라 그 자리에 없었지. 그 말에 양과가 미소 지었다. 후에 우리 장모님께서 좋아. 두 분의 사모님께서 그 옥소검법을 내게 전수해 주었지. 양과의 말에 무시 형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마주본 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옥소검법은 복잡하고도 심오한 검법으로 사모님의 외동딸인 곽부조차 전수받지 못한 무공이었다. 양과가 종남산에서 돌아온 후 몇 차례 사모님과 만나기는 했지만 매번 잠시 얼굴만 봤을 뿐 금방 헤어지곤 했는데 언제 별도로 옥소검법을 전수해 주셨단 말인가? 설사 사모님께서 전수해주고 싶었어도 시간이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